바람을 신으러가 영등 할머니 유황 연맞으로 제청신설이다. 영등신이라는 존재가 제주도로 들어와서 좋은 바람 잘 불게 해서 배에도 가득가득 만선이 되게 해주고 오곡풍농도 들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빌어요. 우리 제주도는 삼다허 섬이라 허여가 보름도 하고 바람의 신이라 한이버름 마버름 새버름 갈버름 잘 돌아가기 시경 줍색어고가 제주 사람이 먹고 살려면 반드시 알아야 했던 게 바람이었거든요. 이 좋은 바람을 만나야 생업이 풍요로워지니까 이 바람을 잘 다스리거나 이용해야 했던 거죠. 그만큼 바람은 제주에서 중요한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제주 동복리 산자락에 삼삼오오 모여드는 사람들. 이곳 동북풍력발전단지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캠핑 축제가 열렸습니다. 표선에서 물질하고 있는 해녀고요. 이제 저는 바다가 1터이자 3터예요. 이 바다가 아름답게 보존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기후 위기를 정말 막는 방법은 함께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90% 80% 이상을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제 제주도는 또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활용을 하면 이제 그 90%가 역으로 우리가 100%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의 2배인 20% 수준입니다. 지난 4월에는 4시간 동안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아리백을 달성하며 일시적이나마 에너지 자립을 이뤘습니다. 아리백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는 글로벌 캠페인.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이제 인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석유의 의존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과거만큼 높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20년 전이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풍력과 태양광 분야에서의 기술력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태양광 풍력 막론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력 설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아주 빠르게
재생에너지 시장은 전력 공급의 대세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삼나무 울창한 제주 중산간의 한 목장. 현계백 씨는 이 목장에서 5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드넓은 초원에서 소를 방목해온 이곳에는 우리 재생에너지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세월을 견디고 남은 이 쇳조각이 산 증인입니다. 풍차 탑 올라가는 기둥 4군데. 쇠가 그 조아난 모양이에요. 지금까지 있는 거 보면은 좋았죠. 그래서 여기 와서 처음 봤죠 그때. 덴마크인가 어디 그때 가면은 큰 풍차 닮은 거 막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만 그때 뭐 사진을 보고 텔레비에 봤지. 우리나라에서는 저 풍력 발전기 이런 거 처음 본 거죠 그때. 수리열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 바람 불면은 이 날개가 너무 세게 들어가고 뒤에 꽁무니를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요. 바로 타지 못하게. 그냥 그걸 풀면은 이렇게 또 돌아가네. 한라산 동쪽 완만한 경사에 동그만이 선 철탑. 1975년 도로조차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외딴 목장에 세워진 이 낯선 설비가 우리나라 최초의 풍력 발전기입니다. 3kW 이상, 초속 3m 이상의 바람이 불면 작동하는 이 발전기는 당시 목장 직원들의 숙소에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아니 좀 신기하긴 한 거죠. 저렇게 해서 전기 생산하는구나. 근데 그 촛불 아니면은 그 호야라고 여기 등 그거 없으면 못 살았잖아요. 여기 그 기숙사에 여기도 그 난방이 안 돼가고 그 방마다 난로 있잖아요. 석유 난로. 그거 다 갖춰가고 그걸로 겨울에 떼면서 살았는데. 하여튼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거라도 있으니까 뭐 그때는 다행이라고 생각한 거죠. 아랍 여러 나라와 이스라엘국 사이의 전쟁이 삽시간에 중동 전역을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석유 파동으로 휘청이던 1970년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외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대체 에너지 연구와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풍력 발전도 가능성 있는 대체 에너지 중 하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제주 방문 과정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제동목장의 풍력발전기와 당시 국가기관이 하고 있던 풍력발전기를 서로 보완 연구해서 개발을 하도록 지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1980년대 제주도 한림 원령 신재생에너지 연구기지는 그 당시 부족한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외국 거를 도입해서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단지형으로 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제주에서는 본격적으로 풍력 발전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바람이 많고 또 섬이라는 독특한 이제 지리적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들에서는 사실은 풍력 발전이 도약할 수 있는 가장 적지의 장소에서 첫 그 의미 있는 실험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했다. 이런 면들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행원 풍력은 제주가 자체적으로 풍력 발전의 가능성을 입증한 첫 번째 시험대였습니다. 산업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또 산업은 없는 와중에서도 또 에너지는 거의 100%를 이제 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가. 제주도도 에너지를 자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만들고자. 그래서 바람을 이용해서 풍력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바람을 전기로 만들어 팔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법령에 풍력이라는 단어조차 없던 때 정부도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발전수단의 가능성을 증명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바람의 양에 따라서 전력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한전에서 제기를 했었거든요. 제작사의 협조를 받고 그 자료를 토대로 이제 한전 가서 설득을 많이 했죠. 또 산업부하고도 협의하면서 오랜 시간 협의 끝에 개통 연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후 행원풍력은 2003년까지 총 15개의 풍력발전기를 가동하며 우리나라 풍력발전 산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제주의 풍력발전사를 고이 간직한 행원풍력 3호기가 약 30년의 임무를 마치고 철거됐습니다. (660kW급) 당시에 이제 풍력 발전기는 굉장히 가장 큰 발전기였었거든요. 근데 25년 후가 되니 요즘에는 이제 메가와트급, 심지어는 10메가, 15메가까지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비록 작지만 이제 풍력 발전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게 메가와트급으로 가는 원초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제주에서 시작된 바람의 힘은 전라도와 경상도, 강원도를 비롯해 전국으로 확산됐고 우리나라 풍력 발전의 토대가 됐습니다. 점점 규모도 커지면서 이게 우리가 얕잡아 볼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중심을 해가지고 이제 규모가 커지죠. 풍력 발전은 기후 위기로 대두된 에너지 전환을 계기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육상 풍력과 비교해 대규모 설치가 가능한 해상 풍력이 주목받습니다. 해상 풍력 보급에 나선 국가들은 에너지 전환에서 에너지 자립으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원전 3기에 달하는 해상 풍력 발전기를 설치한 타이완은 세계적인 기업 TSMC의 아리백 계획을 10년 앞당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상 풍력 분야에서 이 모든 국가를 압도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해안에서 60km, 망망대해 위에서 수백 개의 발전기가 돌아가는 이곳은 옌청시의 해상 풍력 발전 단지.
이 발전소가 관리하는 발전기는 32기로 여기서만 약 2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首先介绍一下我们那个风场的特点，我们的离岸距离比较远，所以我们的风矿资源是比较好的。然后呢，我们利用率和发电效率要比陆上的那个风机，发电效率会更高一些。海上风电就是现在我们有个口号，就是盐城是海上风电第一城嘛。从截止去年就是2024年，盐城的海上风电这个专用量大概是接近600万千瓦，占了整个江苏省的一半，全国的1/8，以及全球的7%。 옌청시에는 풍력과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를 바탕에 둔 저탄소 산업단지 3곳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중 서양항 단지의 대표 산업은 풍력 발전입니다. 이곳에서는 연구개발과 제조, 인증과 유지 보수까지 체계적인 풍력 발전 공급망을 자체적으로 완성하고 있습니다. 海陆风光资源，我们大力发展风电装备产业，为了更好的服务于企业，为了更好的让企业的产品推向市场，我们申报了深厚这块陆上风电实验场。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풍력 발전의 확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의 규모가 가장 크지만 풍력 발전 역시 육상과 해상을 가리지 않고 보급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I 시대,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새로운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와 함께 세계의 기후 위기 리더로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 今年是世界，中国将提高国家自主贡献力度，采取更加有力的政策和措施，二氧化碳排放力争于2030年前达到峰值，努力争取2060年前实现碳中和。在双碳目标引领下，我们主动对接国家和省市政策，稳步实现零碳转型与可持续发展。我们通过绿电溯源，推动海陆风光资源科学有序开发，持续完善输配电电网网架。 중국이 풍력 발전에 나선 건 다른 나라보다 늦은 1990년대부터였지만 풍력 발전의 누적, 신규 설치 용량은 2010년부터 줄곧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 풍력은 전 세계 발전기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 설치됐을 정도입니다. 그 결과 당초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2030년보다 5년 앞선 올해부터 탄소 배출량이 줄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一旦制定了这种政策，我们就要坚决的要执行下去。我们要求这个言必行，行必果，这是我们一贯的这个政策和作风。这也是我们中国在可再生能源未来的发展是稳定的、可预见性的。 삼변이 바다인 우리나라도 육상보다 해상 풍력이 유리합니다. (2017년) 제주는 첫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준공하면서 해상 풍력 발전의 도약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현재 전국 해상 풍력 발전 단지는 5개에 불과합니다.
도약은 왜 이뤄지지 못했을까? 황금어장 욕지도 주변에 해상 풍력이 추진되자 욕지도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어민들이 반대에 나섰습니다. 욕지도를 둘러싼 모든 해역이 다 중요 조업 구역입니다. 왜냐하면 망망대해 바다 어딜 가든 물고기가 다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경남 해역 가운데 딱 욕지 섬이 이렇게 포진이 돼 있고 그 근방에 이제 물고기들이 모여드는 거거든요. 욕지도를 둘러싼 4개의 해상 풍력 사업 가운데 한 개는 환경 영향 평가까지 마쳤지만 어민 반발은 여전합니다. 우리 어민들은 대한민국 산업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해상풍력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중에서도 경남을 대표하는 황금어장인 욕지 해역만은 좀 피해서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꾸준하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은 없던 거죠. 현재 우리나라 풍력발전소 위치는 발전 사업자가 결정하는 구조. 발전소를 짓고 싶은 곳에 풍황 계측기를 설치한 뒤 바람 데이터를 모아 발전 사업 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풍황 계측기를 딱 이렇게 꽂으면 거기 그 계측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이제 7km 반경으로 이제 해역이 설정되고 거기를 이제 유효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유효 지역에 한해서 이제 발전 사업 허가를 먼저 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우선권이 부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스피드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먼저 꽂아야 만약 이 유효 지역이 중첩되었을 때 발전 사업 허가를 먼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다 보니까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일단은 좀 계측기를 빨리 꽂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적으로 입지를 선점하다 보니 어민을 비롯한 공유 수면 이용자들과의 갈등도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해상 풍력으로 전기 판매 허가를 받은 곳은 110여 곳. 발전 용량은 34기가와트로 원자력 발전 30여 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 반발과 복잡한 인허가 문제까지 겹쳐 실제 공사에 들어간 건 손에 꼽습니다. 정부가 나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보다는 민간 영역으로 방치한 결과입니다. 해상풍력을 한번 설치되면 어떤 특정한 공간을 최소 20년 이상 그 공유수면을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입지를 결정하기 전에 기존의 뭐 어업활동, 항행, 뭐 군사활동,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려 사항들을 이제 살펴가지고 입지를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풍력 발전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업 공급망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안정적인 입지를 좀 마련해야 되기도 하고 민간에서 풍력 발전을 개발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함께 풀어줘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요. 앞으로 지을 계획이 있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전력망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그렇게 좀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에너지 발전 계획도 문제입니다. 향후 15년 동안의 전력 수급 목표를 2년마다 제시하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풍력 발전 설비 전망이 등장하기 시작한 건 5차 계획부터지만 11차에 이르기까지 확실한 보급 없이 매번 새로운 계획만 세우고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풍력 발전을 주력 발전원으로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면 컨트롤하기 굉장히 힘들고 낯설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거기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전력산업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는 거죠. 전통적인 전원들은 매우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들을 만들어 왔다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목표치만 있고 구체적으로 이거를 누가 실현할 것이고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계획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목표는 있는데 이것이 달성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벌써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취재진은 이명박 정부부터 이전 정부까지 매년 9천여 개에 달하는 세부 사업을 따져 에너지 예산을 분석했습니다. 에너지원 예산 비중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화석 에너지에서 원자력으로 다시 신재생에너지를 오가며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에너지 정책이 정쟁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저는 사회정책은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면은 좀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에너지 정책은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이런 조변석계로 바뀌는 것은 국가의 중장기 전략에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거고요. 50년 전 대한민국 에너지 자립을 꿈꾸며 풍력 발전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실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국제 가격이 오른다든지 했을 때 그것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심대하다. 일단 무역 수지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국내 물가의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일 속에 때 우리가 가졌던 소비자 물가가 막 올라가고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하던 그런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어질 수 있다. 에너지 자립도를 우리가 높이지 않고 그대로 둔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많다. 지지부진한 해상풍력 보급은 OECD 국가 가운데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꼴찌라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 풍력 발전 기술이 성장하는데 적지 않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공사 중인 풍력 발전 단지에 투입된 한산 1호. 한산 1호는 전용 설치선을 구하지 못해 중국에서 구입해온 해상풍력 설치선입니다. 국내는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적기 때문에 이런 설치 선박이나 선박 인프라, 해상 인프라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국적을 한국으로 바꿔서 이름도 바꿨습니다. 한산 1호로. 풍력 발전의 핵심 설비인 터빈도 중국계 독일 제품을 채택했습니다. 국산 터빈은 투자자들에게 신뢰받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주는 국내 또는 해외 금융기관들은 검증된 터빈을 사용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외국에서 생산되어 채택되고 그다음에 상업 운전을 했던 경험이 있는 벤치스 5.7메가와트 터빈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해상 풍력 발전기는 터빈과 타워, 하부 구조물과 해저 케이블 등으로 구성됩니다. 터빈은 설계와 소재뿐 아니라 제어,
소프트웨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 기술력이 뒤처져 있습니다. 해상풍력 터빈으로 유럽이나 중국에서 15메가와트급이 지금 주력으로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는 10메가와트급에 머물고 있어서 약 5메가와트 정도의 용량의 어떤 그 격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번 설치하면 20년 넘게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신뢰와 함께 트랙 레코드, 즉 운용 실적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해상 풍력 발전 보급이 지연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도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수백 메가와트 규모의 오랜 기간에 어떤 실적이 있어야지만이 실제로 이제 뭐 PF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 사업자들이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럴 기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산이 쓰이지 않는 측면이 있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3년간 정부가 매출을 보장하는 입찰에 선정된 10곳 중 단 한 곳만이 국산 터빈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기업들은 풍력 발전 설비와 장비 분야에 빠르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길이 약 90m의 풍력 발전기 날개, 블레이드가 수출을 기다리며 늘어서 있습니다. 这是我们远景江阴工厂当前生产的叶片是89米，远景在 扬州工厂可以把叶片长度做到132米，匹配的是18兆瓦的风机。 2007년 설립된 이 기업은 풍력 발전 공급망을 완성해 블레이드와 드라이브 트레인, 기어박스 같은 핵심 부품을 모두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지금까지 생산한 풍력 발전기는 12,000대에 달합니다.远景风机在国内可以实现非常高的国产化率，具备强竞争力、稳定交付和国际市场适配能力。 전 세계 곳곳에 R&D 센터와 제조 기지를 보유한 이 기업의 풍력 터빈 주문량은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풍력 발전이 앞서 나간 이유. 막대한 내수 시장과 안정적인 정책,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꼽습니다. 2020년대 들어 풍력 발전 보조금이 폐지된 가운데 국가 정책을 토대로 한 확실한 시장 전망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한 결과라는 겁니다. 中国政府对于长期规划这个市场的稳定，也鼓励了各个企业先进技术的应用和大型化。这个是一个持续的、需要长久投入的这样的过程。特别是在海上风机目前提出来深远海向深远海发展这样的一个长期的政策。 중국의 풍력 발전 산업은 막대한 경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每年的产值是1万亿剂这样的数量级，大型风电基地和海上风电的项目，也带动了
相关投资每年都超过1000亿元以上，所以形成了一个对经济的强大的这个拉动效应，大的一个风电的规模，所以使我们形成了一个完整的供应链。在这个过程中，我们就有更多已经比较成熟的技术和产品可以出口到全球。 내수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시장, 그리고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의 시간들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중국 기업들이 컸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는 세계 탑10 안에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현재 들어가 있고 또 신규 보급하는 물량의 대부분을 또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5.56메가와트급 발전기 18기가 설치된 국내 최대 규모 한림 해상 풍력 발전 단지. 여기에는 풍력 발전 터빈과 기자재, 건설까지 모두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쓰였습니다. 100% 일산 기자재를 활용한 국내 최대 규모의 사업이라는 큰 의미가 있대. 해상풍력 산업이 이제 성장지에 앞서서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의 마중 원료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풍력 단지에 쓰인 터빈 기술은 이미 10년 전에 개발됐습니다. 당시 터빈 개발 업무를 맡았던 노태석 씨. 풍력이 신규 사업을 하면서 사내 공고가 났었어요. 굉장히 전망이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부터 그런 어떤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됐었습니다. 이 바람을 타고 2010년대 국내 대형 조선 3사는 풍력 발전 시장에 뛰어들었고 국내에서 상용화된 터빈 중 최고 성능인 5.56메가와트급 터빈을 개발했습니다. 최초의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풍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풍력 터빈도 해외에 먼저 세웠습니다. 미국에 먼저 세웠고 뭐 뛰어나지는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제 뒤처지지는 않는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을 전후해 조선업 경기가 악화되면서 조선 3사는 풍력 발전 사업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노태석 씨가 참여했던 터빈 기술은 몇 년 후 다른 기업에 인수됐고 다행히 현재 한림 풍력 발전 단지에 사용됐습니다. 일단 아쉽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개발해놓고 이렇게 뭔가 결과를 만들어 놨는데 마지막 고비만 넘기고 하면 다른 세상이 좀 펼쳐질 것 같다는 기대를 했었는데 또 이 터빈은 향후 또 어떻게 하나 누군가 또 받아서 완성을 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개발이 늦어진 것은 아쉽지만 10년 전 이미 우리 기술의 가능성을 엿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국산 터빈의 트랙 레코드를 확보하고 그리고 국내 어떤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공급망 규모를 키워가지고 다양한 경쟁을 촉진하고 국내에 어느 정도 보급 기반이나 이런 게 갖춰진다 그러면은 국산 터빈들이 어떤 충분한 기회를 갖게 될 거고 그러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세계적인 유수의 제작사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림 해상 풍력 발전 단지는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하는 발전 용량 14.3기가와트에 다다르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입니다. 지금은 해상 풍력의 발전 용량이 300메가와트대에 그치고 있지만 현재의 계획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국내 전체 발전원 210기가와트의 7% 정도를 해상 풍력 발전이 담당하게 됩니다. 항공장애 등이 점등과 소등이 번갈아 가면서 돼야 되는데 점등만 된다고 해서 점검하러 왔습니다. 풍력 발전은 국내에서만 100조 원대, 세계적으로는 무려 1,700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가 해상풍력에 대한 기술력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빈을 제외하고는 타워라든지 타워에 공급한 철강, 하부 구조물, 케이블, 조선 기술까지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을 제외하고 이렇게 많은 기술력과 그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풍력 발전 시장의 가능성을 믿는 중소조선 업체들은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타이완 해상풍력발전단지에 하부구조물 33개를 수출한 이 기업. 한때 법정 관리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해상풍력으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조선의 기술과 접목을 하여 관리의 역량과 생산 기술의 역량을 보여준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 진출도 순조롭습니다. 아주 난이도가 높습니다. 일반적인 선박은 뭐 0.8mm 또는 많아봤자 12mm, 1.2cm 정도 되는 판재 두께인데요. 이거는 그거에 비해서 거의 10배 가까이 돼요. 선박에 쓰이는 두꺼운 강판의 몇 배 되는 두께를 자르고 붙이는 기술력이 이 업체의 자랑입니다. 세계 풍력 발전 시장에서 요구하는 각종 인증서를 취득하는 등 오랜 준비 끝에 직접 유럽의 자재를 납품하게 됐습니다. 조선의 그 기술이란 것이 어차피 우리 해상 풍력에 접목이 되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대불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다들 준비를 하고 있고 이 기술이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해상 풍력을 할 수 있고요. 이런 노력의 결과 국내 풍력 발전 수출액은 원자력 발전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27억 달러. 원자력 발전 수출의 3배가 넘습니다. 이 열악한 정책의 와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는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예요. 왜 거기에 투자를 안 합니까? 지금 AI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한다고 해요. 아니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만큼 이렇게 빨리 설치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걸 왜 마다하겠어요? 이게 다 경제예요, 경제. 경제하고 시장이지 이게 무슨 정치고 뭐 이념이 아니에요. 17인으로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에너지 전환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마침내 여야 합의하에 해상풍력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복잡한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상풍력발전 장소를 정부가 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2035년까지 해상풍력을 25기가와트로 대폭 늘리고 풍력발전 전용 부두와 설치선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에 대응하고 산업 육성과 에너지 자립을 앞당길 수 있는 풍력 발전이 본궤도에 오를 준비를 비로소 갖추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가시리 목장은 이제 목장을 말처럼 신나게 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풍력 발전기를 계속 보면서 뛰고, 오름도 되게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예뻐요. Wind turbines are one of my favorite things. I'm very happy to see them. 전국 최초로 주민 공모 형태의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한 제주 가시리. 풍력부터 소음으로 인한 그 자연유산 문제, 자연훼손을 우려하는 분들이 또 일부 또 그런 목소리가 있어서 제주도하고 우리 마을에서 이제 수차에 걸쳐서 이제 설득 과정을 거치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가시리는 풍력 발전이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지역 주민과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제주의 이 같은 성과는 한국의 탄소 중립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탄소 중립 목표로 한다면 연간 한 적게는 3기가, 크게는 5기가, 한 그 정도의 매년 사실은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뭐 20, 30조의 어떤 시장이 매년 존재를 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산업 규모면은 아주 안정적인 새로운 산업 영역이 생긴다고 보고 있고,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한히 부는 바람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자가 최초의 풍력 개발의 의도였습니다. 에너지원의 자립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기술의 자립도 충분히 풍력 발전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풍력은 주력 전원의 하나로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 바람에서 시작한 에너지 자립의 꿈. 미래를 살아갈 우리의 생존 전략이자 바람이 될 것입니다. 문 밖에는 귀뚜라미 울고 산새들 지쳐 기는데